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4,000주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묻는다.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왜 늘 바쁘고 항상 뒤처진 기분으로 살아가는가? 4,000주는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책이다. 올리버 버크먼은 말한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할 일 목록, 생산성 앱, 효율성 시스템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언젠가는 다 해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강화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다. 4,000주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불편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이 사실을 회피할수록 우리는 더 초조해지고 더 많은 일을 쥐어짜듯 하려 한다. 반대로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삶이 아니라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삶. 버크먼은 생산성 문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준다. 효율성은 처음에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만든다. 빈 시간은 곧바로 새로운 할 일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살아도 항상 바쁘고 항상 부족하다. 문제는 관리 기술이 아니라 기대 자체다. 4,000주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지금 이 시간을 정말로 어디에 쓰고 싶은가? 중요한 관계, 집중이 필요한 일,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경험들. 이 책은 말한다. 의미 있는 삶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고 헌신과 수용에서 나온다고. 버크먼이 제안하는 삶의 태도는 느슨함이나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차분히 살아가는 용기다. 뒤처지는 느낌, 미완성의 불안, 놓쳐버린 기회들. 이 모든 것을 안고도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힘? 4,000주는 번아웃과 과잉 선택의 시대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 시간을 더 관리하려 하지 말고 삶을 더 정직하게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이제 4,000주라는 관점이 현대인의 일과 삶의 균형, 번아웃 문제, 그리고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몇 주쯤 될까? 이런 거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의 시간관념을 완전히 뒤엎을 올리버 버크맨의 통찰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 새로운 해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4,000.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평균적인 인간의 수명을 주 단위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네, 맞아요. 약 4,000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터무니없고 모욕적일 정도로 짧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죠. 이렇게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시간에 더 쫓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현대사회가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생산성의 함정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효율성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을 더 빨리 처리할수록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많은 일이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편지함을 열심히 싹 비웠다 싶으면 바로 그 순간 새 메일이 와르르 쏟아지는 바로 그 느낌이죠. 우리는 늘 꿈꾸죠.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조급함만 커지고 결국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리다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 함정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문장이 정말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결국 스스로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시간에 대한 아주 냉혹한 진실 몇 가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처음엔 좀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진실들 속에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줄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받아들이기엔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좋은 부모 되기, 커리어에서 성공하기, 건강하게 살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중요한 목표들조차 전부 다 완벽하게 해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버크먼은 이걸 실존적 압도감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마주하기 힘든 마지막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진실 속에 우리를 해방시켜줄 엄청난 실마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냉혹한 진실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찾는다는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해답은 우리의 한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바로 유한함 속의 자유를 발견하는 거죠. 자,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 불가능한 기대를 탁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중요한 몇 가지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부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름이 재밌죠? 우주적 하찮은 테라피. 내가 꼭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수많은 것들을 놓친다, 즉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포기라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놓치는 것의 즐거움, JOMO의 핵심이죠. 결국 우리의 한계와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한계 안에서 진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벽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 격이 오히려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준다는 이 역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철학적인 깨달음을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4천주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도구들의 목표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을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먼저 하는 겁니다.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버리지 말고 정말 큰 프로젝트 한두 개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수많은 일들의 유혹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재미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차피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못할 것인지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 전략적 저성취라고 하는데요. 혹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이라는 환상 자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전부 유한한 우리를 위한 생각의 전환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문장일 겁니다. 심리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란 사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에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보내게 될까요? 이 새로운 시간관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